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한동훈 장관이 묘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직접 언론의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9월이 되면 검수완박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수완박법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6개 범죄 행위 중에서요. 2개만 남겨놓고 전부 경찰로 넘기는 범죄, 수사권의 대조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개 범죄를 지금까지 수사해왔는데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그 다음에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이 6개 중에서요. 맨 먼저 시작하는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만 검찰한테로 그대로 남겨놓고 나머지 4개 범죄는요. 완전히 경찰에서만 수사를 하도록 조정한 것이 검수완박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그러니까 4개를 박탈했으니까 6개 중에 뭐 다 박탈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내놓은 안은요. 이 남아있는 2개 안을 가지고 보다 세분화시켰고 그리고 없어지는 4개 범죄 중에서 이 공직자 범죄하고요. 이 선거 관련 범죄를 이 부패 범죄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부패 범죄가 뭐냐? 이 개념 정의를 굉장히 확대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요. 이 공직자 범죄라든가 선거 범죄 중에도 부패와 직결된 범죄 행위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의 부패 범죄로 보고 이 공직자 이 범죄 사건 그 다음에 선거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한테 넘기지 않고 이거를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하겠다. 이러한 취지로 해석이 되는 대목이고요. 또 경제 범죄의 이 범위도 확대해서 해석해가지고요. 이 마약류 관련 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민을 약탈하는 이런 범죄 또 전부 다 경제 범죄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요. 이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만 딱 국한된 검찰의 수사권을 이 부패 범죄의 범위 그리고 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해가지고요. 사실상의 검찰의 수사권, 지금 경찰로 넘어가는 검찰의 수사권을 검찰 자체가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이 범죄의 범위를 재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2가지 범죄를 새롭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항목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요. 사법질서를 저하는 범죄. 그 다음에는요. 검사가 고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범죄. 관련 범죄에 의해서 이 범죄도 직접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이 범죄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고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범죄는 어떤 범죄냐. 이거를 갖다가요. 중요 범죄의 카테고리 속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검수완박법이 시행되기 전에 9월 초죠. 9월 10일 날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데 그 이전에 검수완박법 때문에 기존의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 이 2가지만 되어 있었는데 아까 넘기기로 약속했던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중에 상당 부분으로요. 방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즉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범죄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다시 만들어서 이 중요범죄에 관해서는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러한 이 방침을 즉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요. 과연 이 경찰의 권력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금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번에 경찰국 신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경찰의 권력 통제를 위한 즉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장치대로 별도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 갖고는 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이 피해자의 권리를 말하자면 회복시키는 이러한 장치가 부족하다. 이런 판단 하에 검찰이 말하자면 피해자의 가능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그리고 이 범죄자 천국이 될 수 있는 이 범죄 환경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겠다. 이러한 정책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이 우상호를 비롯한 지금 야당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미 민주당에서는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이후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야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을 통해서 이거를 갖다가 보완해야 되겠다 하니까 대통령령이 지금 이제 검
검수완박법이 상위법이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바꾸려고 하는 것은 시행령이잖아요. 대통령령. 그러니까 정규 법률보다 아랫단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위법이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가 이런 행정부의 이 시행령 개정안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려다가 역풍에 직면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완박법의 사실상의 무력화 시도를 막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작전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 대목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부분이 이제 법률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대목인데, 그래도 쉽게 여러분들께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패 범죄 안에다가요, 이 공직자 범죄하고 선거 범죄를 넣는 걸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공직자 범죄 중에서요, 직권남용 범죄, 그 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것은요, 이 뇌물이나 마찬가지로 부패 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 아니냐. 그리고 선거 범죄 중에서도요, 매수, 그리고 이해유도, 또 기부행위,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금권 선거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패 범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직자 범죄하고 선거 범죄는 이제 경찰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경찰에서는 경찰대로 하되, 지금 직권남용, 공직자 범죄 중에서 직권남용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그 다음에 선거 범죄 중에서 매수라든가 기부행위, 이런 것들은 여전히 검찰이 계속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개정하는 말이죠. 이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갖다가 경제범죄로 지금 정리를 해서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무슨 얘기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이러한 경제범죄를 목적하는 조직범죄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제범죄로 간주를 해서 검찰이 계속 수사한다. 지금 그러한 입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이렇게 부패범죄와 이 경제범죄의 범위를 굉장히 지금 확대시켰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중요범죄라고 하는 새로운 항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범죄는 뭘 중요범죄라고 하느냐? 사법질서를 저하하는 범죄. 그러니까 뭐 굉장히 넓어요. 사법질서 저하의 범죄가 뭐 한둘이겠습니까? 굉장히 폭이 넓죠. 그 다음에 개별 법률이 검사한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 이것도 전부 중요범죄로 딱 지정을 해가지고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주로 뭘 중심적으로 다루느냐? 무고죄하고 의중죄, 이거를 갖다가 사법질서 저해 범죄로 지금 이제 다루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현행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문제가 많잖아요. 경찰이 불송치했다 하더라도 무고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해야 돼요. 이거 수사를 경찰한테 맡기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다 한 범죄, 이것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점에서 이제 보완 입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지정된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더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런 거를 내놨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송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직접 관련성을 가진 사건의 경우에만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 검찰 별건 수사 가지고 그동안에 비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별건 수사로 갖다 다 집어넣는다. 이런 개념까지 있었고, 이것이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돼 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바로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만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직접 관련성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수사 대상인 범인과 그 다음에 범죄 사실,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오늘 한동훈 장관이 내놓은 것 중에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검사가 그러니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여기에 대한 이 규정이 있는데, 규정 시행 규칙이 있는데요. 이게 액수별로 또 직급별로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아예 폐지시켜버렸어요. 본래는요, 현행 시행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뇌물죄의 경우에는 4급 공무원 이상만 검찰이 다루게 돼 있고, 그리고 부정청탁 금품 수수는 5천만 원 이상만 검찰이 다루게 돼 있고요. 전략물자 불법 수출의 경우에는 가액이 50억 이상만 검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을 갖다가 싹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해 놓으니까 경제범죄의 특성 굉장히 진화되어 있고 아주 조직화되어 있는데, 이런 경제범죄의 특성을 이 검찰의 수사권이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범죄를 그냥 이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액수도 쪼개고 그 다음에 계급도 나누는 것 싹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검찰 수사 총량을 축소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목표예요. 검경 수사권의 조정. 그래서 검찰 수사 총량을 축소해갖고 이걸 어디다 넘겨주냐? 경찰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말이죠, 너무나 수사량이 늘어나니까 지금 일선 경찰에서는 불만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수완박의 법에 따라서 수사 이 범위를 경찰에서 많이 챙긴 거, 이거는 좋지만은 과연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의 경찰 수사 인력을 가지고 수사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이 늘어나는 폭주한 이 수사량을 과연 경찰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 능력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불만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점도 감안을 해서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이제 이 묘수, 뭐 우리가 흔히 신의 한 수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신의 한 수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와 달리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우상호 위원장이, 자,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지금 인기, 즉 지지율이 빠지니까 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이 검찰권의 강화를 노리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 대한 전면전이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견제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상호 위원장이 오늘 밝힌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론적인 입장에서만 얘기한다. 왜냐하면 아직 지금 민주당 내 당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입장을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검찰개혁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수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검찰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회할 방법으로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요,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사건들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도인데, 어쨌든 지도부와 상의해서 대처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왜 반드시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이 필요하냐면, 지금 이 검수완박법이 9월 초부터 이제 발효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들, 그 다음에 백현동 사건들,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들, 법과 모든 대부분의 사건들이 말이죠. 왜냐하면 저 선거 사범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재명이도 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지금 고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은 물건이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도 추가적인 보완 수사가 지금 전반적으로 윤석열 지금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그 다음에 추가 보완되고 있는 이런 수사 현안들이요, 전부 다 경찰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경찰의 수사 능력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이건 그래요. 그리고 수사권 권력의 남용이 우려된다. 이런 지금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 그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수사 자료를 경찰한테 넘겨주면 경찰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냐. 이거는 또 별도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의 이재명은 이제 방탄 수사가 되는 겁니다. 수사 자체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대표의 당헌 80조 개정하고 이런 방탄뿐만 아니라 아예 수사 현장에서조차도 방탄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반드시 막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렇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요 민감한, 즉 문재인 정권의 실세와 연관된 수사,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 장관이 또 하나 중요한 지시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이번 폭우 사태로 인해서 이 수재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해를 입은 사건 관계인들의 소환은 최대한도로 자제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요.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검찰에서는 추가적인 후속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회보험사 명령 대상자들을 수해 현장에 긴급 투입해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래서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모든 가능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리고요, 이에 따라서 대검도 말이죠. 이번 사건 관계인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사건 관계인들의 소환은 자제하라. 그리고 어려운 사정을 청취해서 사건 처리와 구형 등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라. 그리고 벌금 미납자에 대한 납부 연기와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도 적극 활용하라. 이러한 이 지시가 대검의 이원석 차장을 통해서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대선 선거 사범 처리율이 현재 60%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이제 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9월 초면요. 이 선거법 이 기소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선거 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러한 입장을 또 이원석 대검 차장이 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기어이 사고가 났어요. 오늘 이 동작구 사당동 일대에서요,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현역 의원들이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이죠, 이 김성원 의원, 경기 동두천 연천의 재선 의원인데요. 김성원 의원이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솔직히 비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이 잘 나오게. 이게 할 얘기입니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더군다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얘기를 했어요. 주의사항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단이 터졌고 이것이 이제 고스란히 종편을 비롯한 언론 매체 그대로 이 방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권성동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미자 의원이 있는데 둘이서 이 서너 명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막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권성동 의원은 먼 데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미자 의원은 팔을 때리면서 지금 마이크가 있다 이런 거를 지적을 했는데 이미 마이크에 전부 녹음이 되고 그 장면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성원 의원은 이 기자들에게 임장문을 보내갖고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 진심을 다해서 수해복구 활동에 임할 예정이고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과한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지만은 이미 때늦은 이 반성이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제가도 어제 그랬잖아요. 이거 얘기하면서 오늘부터 봉사활동 한다 할 때 제발 말 조심하고 특히 사진 찍는 거 조심하라. 저도 제 방송에서 그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강조 100번 얘기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지시를 했었냐면은 수재민들이 굉장히 지금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말라. 장난치거나 농담하지 말고 심지어 사진을 찍고 이런 거는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흉담만 내지 말고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자원봉사활동하는 것이 노력을 다해달라. 이러한 지시가 끝나자마자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윤희석 전 대변인이 채널A에 나와가지고 이건 유구무원이다. 아무리 사석이라도 저런 얘기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인데 정말 뭐라고 해명할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이 김성원 의원한테 재선 의원인데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상호 위원장도 이 비대위원장도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얼마나 세게 또 비판했겠어요? 이렇게까지 비판했어요. 더군다나 권선동 원내대표가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꾸짖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가만히 아무 죄도 없는 권선동 원내대표까지 욕먹게 만드는 겁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 기자들이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이 비대위원장이 김성원 의원이 본래 좀 장난기가 좀 있다. 평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큰 틀에서 좀 봐달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내놓고 기자들이 우리 국민의힘
봉사활동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 말 자체도 또 이 민주당에서는요, 멀쩡한 말들도 전부 다 욕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한마디만 하고 입을 딱 닫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중요한 뉴스들이 이제 오후가 되니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빠짐없이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을 많이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여러분들께서 이 볼륨이 좀 약하다고 상당히 컴플레인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세팅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요 이 음성이 좀 낮게 돼 있었는데 세팅을 전면적으로 다시 다 조정을 했습니다. 아마 잘 들리실 겁니다.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잘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고칠 이런 점 있으면 계속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